안녕하십니까. 세균호 장로교회 원로목사 안덕지입니다. 매년 3.1절이 되면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하신 선열들이 떠오릅니다. 미시간에도 독립유공자 가족들이 많이 살고 계신 줄 압니다. 특별히 김등열 목사님의 삼촌 되시는 김명하 씨는 독립운동으로 90대의 태양을 맞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후손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그 역사를 이제는 우리 젊은 세대에 재조명하고 순국 청년의 얼을 되새기길 바라는 그 마음에서 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고 김경하 목사님의 장남이신 김등열 디트로이트 연합장로교회 원로 목사님과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 목사님. 요새 이상기온으로 미시간 겨울은 그렇게 춥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요즘 건강 어떠세요? 예, 눈이 안 와가지고 얼마나 쉽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고 김경하 목사님께서 102세까지 사셨는데 가족력으로 봐서 우리 김등열 목사님께서도 100살까지는 무병장수하시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요, 네, 감사합니다. 김 목사님은 연세대학교에 1964년부터 1971년까지 신학대학 종교교육학 교수 겸 교목으로 봉직하시다가 미국으로 오셨습니다. 1967년에 황관일 목사님께서 미시간의 최초의 한인교회를 개척하시고 1971년도에 지금의 디트로이트 연합 장로교회를 정식 장로교로 김등열 목사님께서 등록하셨습니다. 미국 목회를 결심하게 된 그 배경과 동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연세대학교 교수로 7년을 근속하면은 그 교수 내규 가운데 1년 동안 안식년 연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71년 3월 학기부터 그 안식년 연구를 받을 수 있어서요. 그래서 그때 시카고에 있는 메커미 신학교에 와가지고 연구하면서 그때 여기 이제 말씀하신 황관일 목사님 그분께서 1967년부터 70년 말까지 심우하시고 임기가 맞춰서 후임 목사님으로 이제 개동춘 목사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분이 무슨 사정으로 못 오셔가지고 지금 강단에 공반이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3월 28일부터 강단에 서가지고 그 다음에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 디트로이트 한인연합교회가 빌려 쓰고 있는 그 차플의 주인 되는 교회 하위 목사님을 인사 찾아갔어요. 그 말씀하는 가운데 하위 목사님께서 디트로이트 한인연합교회는 교회라기보다도 동족 친목 단체로 우리는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있으려면은 자리를 비워주시고 나가주십시오. 전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물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 교회의 으뜸되는 사명이지만은 하위 목사님 생각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든지 어떻든 제대로 된 교파에 속해서 신앙 고백도 가지고 그 헌장 따라 가지고 교회가 운영돼야죠. 지금식으로 그저 하나의 커뮤니티 처치로 있어 가지고는 우리로서는 하나의 그 에스닉 애소시에이션 동족 집단으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식으로 하려면은 우리 시설에선 나가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충격적인 일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 디트로이트 한인연합교회 운영위원들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 장로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 프렌 넥이라고 하는 디트로이트 노회 총무가 와가지고 미국 장로교회에 대해서 북업 오다 헌장이라든지 신앙 고백을 이제 우리 운영위원들에게 세미나를 했어요. 그 결과 이제 1971년 10월 3일 날 정식으로 디트로이트 한인연합교회가 디트로이트 노회에 속하게 된 겁니다. 우리 김 목사님 자녀 중에 한인연합장로교회 김종대 장로님은 올해 10년째를 맞는 한인문화회관과
한인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봉사도 그 충성스럽게 하고 또 지역사회 봉사도 그 힘껏 하고 있어서 그래서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시간에 독립유공자 가족이 많이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3.1절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뭐 제가 이거 지금 달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제 삼촌 19살에 그 평양부터 강계 영실중학교 4학년 때 그 1919년 4월 8일 날 강계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이제 그 준비도 미리 하고 또 선두에 서서 시위도 한 제 삼촌을 기념하였는 겁니다. 이건 여기 있습니다만은 노태우 대통령께서 1991년 8월 15일 날 제 삼촌 그 19살에 순국하신 김용하 제 삼촌님께 드린 건국훈장 애국장의 그 약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삼촌님을 생각해 가지고 오늘 이걸 달고 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제 삼촌 김용하 그 애국지사에게 대통령 표창장을 1977년 12월 13일 날 여기가 하사했습니다. 저 옆에 있는 것은 제 아버님 전두환 대통령이 1983년 대통령 표창을 했고 또 중간에 있는 것은 1992년 90년 12월 11일 날 노태우 대통령께서 제 아버님에게 이 건국훈장 애족장을 했어요. 이건 애국장이고 제 아버님은 한 단계 낮은 애족장입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깁니다만은 1919년 3월 1일 날 그 서울에서 시작된 그 3.1 기념 독립운동이 평양부터 그 강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 강계에서 평양 나오려고 할 것 같으면은 교통수단이 군우리까지는 걸어서 500리를 나와서야 됐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군우리에서 평양까지는 이제 기차가 있는데 군우리에서 안주까지 경편 철도를 타고 거기서 이제 경의선 차 타고 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늦은 이유는 독립선언서가 그 강계에 들어온 거의 4월 8일 날이에요. 그럼 그 전까지 제 부친이 그때 영실중학교 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분은 1914년 영실중학교를 졸업하고 14년부터 18년까지는 평양숭실대학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자마자 자기 모교에 가가지고 학교 교사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919년 그 3.1 독립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교사로서 혼자 하지 않고 한복민 씨라고 거기에 그 이 명신소학교 학감으로 있는 분 친구하고 또 정준 선생 이 세 사람이 동지가 돼가지고선 거사를 해가지고 그 지방에 있는 그 각계 대표 21명을 이제 다 함께 모여가지고서는 그 장날이 1904월 8일이 장날이에요. 그 지방에서 모여있는 사람들하고 영실학교 학생들 한 2천여 명이 모여가지고서는 독립만세 시위를 했습니다. 일제치하의 당시에 우리 김 목사님은 나이가 어리셨을 텐데 직접 경험했던 일 중에 한 가지를 좀 소개하실 수 있는지요? 뭐 경험이라고 한 거야 뭐 글쎄 어렵습니다만은 제 눈으로 똑똑히 본 거는 그때 일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박해를 하고 민족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한인들은 백이 민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흰 옷을 입기를 좋아했고 그건 일종의 민족의 정체성을 이제 그 과시하는 건데 장날이 될 것 같으면은 지방에 계시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흰 옷을 잘 이렇게 다듬이질을 해가지고 입고서는 이제 장보러 다 들어와서요. 일본 사람들은 그걸 또 없애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색깔 있는 옷을 입는 거 경제적이다. 흰 옷 입는 것은 공연히 낭비하는 거다. 그래가지고서는 흰 옷 입고 오는 사람들에게 뒤에 찾아가 가지고서는 목통에다가 순사들이
뭐 붙어가지고서는 목칠을 했습니다. 제가 살던 그 황해도 신천에도 이제 장날이 되면은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쑥 들어오면은 골목에 심겨있던 그 일본 순사들이 손에다 목통을 들고 찾아가가지고 뒷잔동이라고 저렇게 칠했어요. 그래도 아무 대답도 반항도 못하고 그것도 그걸 감수해야 하는 그 민족, 나라 잃은 민족의 그 서글픈 모습을 제가 자라나면서 봤습니다. 1999년도에 우리 고 김경화 목사님의 그 자서전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라는 글을 발행하셨는데 그 발행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제 아버님께서 1980년 11월 11일 날 미국에 오셨어요. 그때 제가 장남이니까 제가 제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서울로부터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제 얼마나 지나시면서 가만 보니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큰 이제 그 노트북 2개를 사다 드려서요. 아니 한번 회고록을 쓰시죠. 글쎄 그때 무슨 특별한 뭐 자료를 가져온 건 아니고 본인의 그 기억에 의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시간 나는 대로 손을 잡다가 그 다음에 정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가보로 있습니다만은 그게 깨알같이 쓴 그 큰 대학 노트 이만한 거 2책에 아주 꼼꼼히 썼어요. 자기 기억에 따라 가지고서. 그러니까 여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게 한 2년 반 걸렸습니다. 아마 생각 그때는 1982년 한 6월경에 이제 집필하기 시작해 가지고 한 2년 지나서 한 5년 1985년 말쯤 돼서는 이제 그거에 정서가 돼서요. 매번 벗어가지고 정정도 하시고 그러고서는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거 앞으로 책이 될만 할 것 같으면은 자기가 떠나신 후에 발간하면 좋겠다 하고서 저기 이제 맡기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 아버님께서 1996년 10월 29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서울에서 서울 보훈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3주기가 될 적에 그러니까 제 아버님께서 소천하신 후에 제가 그 원고를 제 나름대로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해가지고서는 책이 되게 했죠.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그 장로교 출판사에서 3주기 되는 날 1999년 10월 29일 날 서울에 있는 그 신천장로교회 제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목회하시던 그 자리에서 이제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친일파 명단 공개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분분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그때 정말 이렇게 제 삼촌같이 젊은 나이에 항일 독립운동 하다가 매맞아 죽은 그런 이제 사람을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은 당시에 또 일본에 아부해가지고 협력해가지고 나라를 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건 응정 역사가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의 형편이 사실 그 친일이라고 하기보다도 그저 거기에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옥석을 갈려가지고서 정말 일본의 앞잡이가 된 이완용 같은 사람은 그건 뭐 확실히 우리가 다 민족적으로 처단도 해야 될 거고 비판도 해야 될 거고 그 후손들도 좀 다 뉘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약한 사람들, 끌려다닌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 우리가 포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3.1절과 같이 뼈아픈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은지요?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사실 나라 없이는 개인이 아무리
성취하려고 그래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3.1 독립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한강에 기적이 생기고 오늘 같은 번영된 한국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8.15 해방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어깨를 들고 국제사회에서 살 수 있었죠. 나라 없는 백성은 아까 제가 그 백의의 옷을 입고 다니는 그 애절한 우리 동포들에게 먹칠하는 것과 같은 억울함이 하나겠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적에 일본 사람들은 우리 학교 선생 가운데 뭐 조금 잘못하면 그랬습니다. 너 조선 사람 같이 굴지 마라 그랬습니다. 조선 사람은 하나의 멸시의 대상이고 날씨까지도 야 오늘 날씨가 참 좋다 그러려면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요. 야 오늘은 이거 일본 날씨구나. 그 정도로 이제 우리는 차별을 당하고 우리는 이등 국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제대로 됐으니까 우린 당당하게 대한민국으로 전 세계에 뭐 지금 경제적으로 말하면은 뭐 10대 경제권의 하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결국 나라가 독립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일본의 식민지로 되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를 업수인 여깁니다. 그래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동경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 앞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 죽도 다케시마는 일본령이다. 그거 벼슬을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마치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 우리 우리 정신대 여성들을 대표해서 그 17살 난 여기에 조그마한 그 무슨 머리라고 그러죠? 복술머리라고 그러나? 예. 그런 머리한 소녀상을 거기다 세워놨어요. 너희들이 1940년대 일본 총동원령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너희 노예를 삼고 너희 그 군인들의 위안부로 삼았다고 그걸 아직도 그 사람들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 그 사람들을 지금 벌써 1000번 거기에 매 수요일마다 집회를 했는데 일본 사람 지금도 누나 끔뻑하지 않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소녀의 동상을 매겨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사람들은 너 그래 그러면 우리 독도는 그 다케시마는 우리 거다. 그걸 지금 세웠다고 그러는데 그만치 이 사람들은 아직도 호시탐탐 우리를 업수인 여기고 그래요. 우리가 독립하지 않았으면은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더 업수인 여기고 우리를 막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뭘 다 잘할 수 있는 거는 자주 독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제 삼촌이 죽었기 때문에 나라가 살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이런 정신으로 나갔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족 정기를 가지고 다시는 종의 몽해를 믿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1919년 3.1운동이 생겼을 적에 강계에 있는 영실중학교 4학년 졸업반 학생이었습니다. 제 아버님은 그 학교 선생으로서 3.1운동을 거기서 주도하셨어요. 그래 이제 그 한복민, 정준 이 세 분과 더불어 이제 거사를 해가지고 지방 유지들을 다 동원해가지고서 2,000명이 모인 그 시비가 됐는데 그때 이 김명하 제 삼촌은 그 영실학교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3월 1일 날 하지 못하고 그 독립선언서가 들어오길 기다려가지고 4월 8일 날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이 학교에서 아니 그 다른 동네에서는 지금 다 이렇게 졸게 했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그 조회 시간에 이제 제 삼촌이 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 아버님께서 조용한 음성으로 다 어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다만 그 선언서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때까지 좀 조용히 기다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제 삼촌이 그러면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태극기라든지 선언서 같은 걸 준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성환하고 제 아버님의 바로 밑에 있는 두 번째 삼촌이 그때 그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안방에 모여가지고서는 이제 태극기 2,000장을 그리고 말씀해요. 거기다가 손잡이 쌀이채로 거기 손잡이를 붙여가지고 계란 꾸러미 같이 이것을 다 해서 20그릇을 맹길어 가지고서는 요소요소에 숨겨뒀다가 그 4월 8일 날 선언서를 얻어가지고서는 독립 그 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잡혀가 가지고 신의주 재판소에 갔는데 그때 제 아버님은 2년 6개월 동안 이제 징역형을 받았어요. 어른들은 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삼촌 김영하 그 학생 6명이 함께 잡혀갔습니다마는 학생들에게는 나이가 어리다 그래가지고 징역형 대신에 태형, 볼기 때리는 태형 90도를 사흘에 나눠서 맞게 했어요. 그래 그 김영하 제 삼촌도 사흘에 나눠가지고서는 90도의 태형을 맞았습니다. 그 장독으로 인해 가지고 선천에 있는 미동병원, 서울로 말하면 세브란스 병원입니다만은 성기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나흘 만에 그걸로 순국했어요. 또 함께 죽은 사람 가운데 탁창국이라는 학생도 같이 가서 그분은 이틀 만에 죽었습니다. 강계사 학생이 6명이 잡혀가 가지고 둘이 매맞아 죽었어요. 그분들의 그 정말 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한 겁니다. 오늘날 젊은이들도 나라 사랑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는 그런 그 의기가 있고 용기가 있고 애국심이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없이는 개인의 성공이 있을 수 없고 국가의 번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3.1절 93년 3회를 기념하면서 이와 같은 애국정신이 젊은이들에게 환기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독립유공자이신 김등열 목사님과 함께 3.1운동 정신을 되새기고 쇠퇴해가는 역사의식을 다시금 고취시키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제치하의 우리 독립 열사와 가족들은 온갖 고초를 다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21세기에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의 압박에 맞서 부단히 일어섰던 우리 선조들의 용감한 기상을 우리 젊은이들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서로 힘을 합해 도우고 뜻을 같이 3.1운동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해 나가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